시퀘스터가 발동되는 3월 1일 오바마 행정부와 정치권은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시퀘스터를 막기 위한 극적인 돌파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비용 절감을 위해 추방재판 회부자 수백 명을 1차로 석방했습니다.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한인들의 샌드 피해 복구 민원이 2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해외 영주권자들이 한국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오는 3월 1일부터 발동됩니다. 시퀘스터 발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서인지 오바마 행정부와 정치권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 상하원 의원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시퀘스터가 발동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사회 경제에 걸쳐 엄청난 여파를 미칠 시퀘스터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회동에 참석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대면 접촉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 삭감과 부유층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1일 회동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부 지출 감축을 해결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더 세금을 내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시퀘스터의 후폭풍이 벌써 이민자에게 불었는데요. 이민세관 단속국은 어제 비용 절감을 위해 추방재판 회부자 수백 명을 1차로 석방했습니다. 줄리언 크리스텐슨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부대변인은 수감 인원을 가용 예산에 맞게 재검토하라고 각 필드 오피스에 지시했었다며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이 보호 관찰 형태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겐 카운티 12명을 포함해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의 이민구치소 등지에서 수백 명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방된 사람 대부분은 경범 이민자들이며 이들은 보호관찰 제도와 유사한 억류 대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속 관리를 받게 됩니다. 억류 대안 프로그램이란 전자발찌나 전화 모니터링 또는 이민국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구치소 수감보다 80% 이상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민구치소 수감자 1인당 하루 수감 비용을 122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민자 권익단체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하루 평균 수감 비용이 164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537만 달러가 수감 비용으로 지출되는 셈입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의 예산은 평균 8.2%인 4억 7,800만 달러가 삭감되도록 돼 있어 추가 석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이틀 만에 영부인 프로젝트로 불렸던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산안 통과 때부터 결시가동 급식비를 삭감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어 말이 많았었는데요. 50억 원 사용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찬성 189표, 반대 7표로 의결했습니다. 2년여 전 50억 원의 예산 통과를 도왔던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도 이번 감사 요구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감사 요구안은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과 운용,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물론 특히 2011년 뉴욕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 원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49억 6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변경 사용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은 한국농림식품부가 2011년 한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맨해튼의 고급 한식당 오픈을 목표로 추진했던 민관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현실성이 떨어진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뉴욕 한인 식당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프로젝트에 참가할 민간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 요구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한인들이 접수한 샌디피의 복구 민원이 200여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200여 건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었고 직접 영어로 접수한 경우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난 25일 FEMA 한라인 언어 지원 서비스 통계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샌디 피해 복구 문의를 한 접수 건수는 모두 19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영어로 신청한 한인 민원 건수와 비영리 기관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200건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 111건, 뉴저지 83건, 커네티컷은 4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한국어 통역 서비스 건수는 FEMA가 제공하는 52개국 언어 가운데 7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FEMA는 이 기간 총 2886건의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원한 언어 서비스 중 스페인어가 7,5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러시아어 2,685건, 중국어 1,752건, 폴란드어 280건이었습니다. 한편 샌디 피해 보상 신청 마감은 당초 이달 27일이었으나 3월 29일로 1개월이 연장됐습니다. 신청 마감 연장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8억 달러 늘어난 뉴저지주 올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메디케이드는 확대되고 샌디 피해 복구가 계속되며 소득세 감면과 재산세 환급이 포함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8억 달러가 늘어난 2013에서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7%의 경제 성장이 목표라며 재정 책임과 친성장 정책을 통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뉴저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는 샌디 피해 복구 주력, 비즈니스 세금 감면, 메디케이드 커버리지 확대, 재산세 환급과 소득세 감면, 그리고 공무원 연금 시스템 강화와 교육 지원금 확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샌디 피해 복구를 위한 연방 지원금의 감소를 대비해 별도의 구호기금을 마련키로 했으며 재산세 환급 시기는 8월로 연기하고 소득세 감면도 지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비즈니스 세금 감면 규모는 5억 4천여만 달러, 공무원 연금 지급액은 16억 7천만 달러 증가하게 되며 교육 혁신기금 500만 달러가 추가 배당되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도 200만 달러가 배당됩니다. 또한 뉴저지 30만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이드 커버리지는 확대됩니다. 한편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4년간 긴축 정책과 균형 예산 정책을 실시한 결과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은 뉴욕시 전철역 추락사고 소식이 많았는데요. 지난 12년 동안을 조사해봤더니 1,600여 건이 넘는 사고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벌써 13명이 사망했습니다. AM 뉴욕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철역 추락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61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22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기석 씨를 포함 55명이 숨져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41건의 사고 가운데 38%는 실수였고 23%는 선로에 떨어진 소지품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로에 내려간 경우입니다. 또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23%, 플랫폼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떨어진 경우는 6%, 누군가에게 떠밀려 추락한 사고는 4%로 집계됐으며 다음은 불안정한 건강 상태가 원인인 경우 3%와 이동 중인 상황에서 객차 사이를 건너다 떨어진 경우 2% 등이었습니다. MTA는 현재 플랫폼 가장자리에 서 있지 말 것을 홍보하는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전철 이용객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철역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에 유리막을 설치하는 방안과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을 때 열차 기관사에게 신호를 보내 멈추게 하는 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외 영주권자들이 한국군에 입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역 후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최근 해외 영주권자들이 한국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최근 발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 입대한 영주권자는 280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전년도 221명에서 27%나 증가한 것입니다. 영주권자 입영 신청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이래 지난해까지는 총 1,345명의 영주권자가 자원 입대했으며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6년 동안만 1,129명에 이릅니다. 한국 문화가 낯선 국외 영주권자들은 육군 훈련소에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용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입양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원 입대 이유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정체성, 미래에 대한 개척 등 다양합니다. 또 남성 영주권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취업 등 영리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반면 군복무를 마칠 경우 한국 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영주권자가 자원 입대할 경우에는 징병검사나 입대 날짜를 정할 수가 있으며 정기 휴가를 이용해 1년에 한 번 거주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에는 거주국으로 가는 항공료가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10대 자녀들에게 자동차 키를 주게 됩니다. 운전 도중 사고로 숨지는 청소년 숫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부모님들의 걱정도 커졌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안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청소년 운전자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사망한 16에서 17세 운전자는 240명으로 2011년 상반기에 202명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16세 청소년 사망자도 86명에서 107명으로 24%, 17세는 116명에서 133명으로 15% 늘었습니다. 이처럼 10대들의 운전 중 사망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 회복에 따라 운전하는 사람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운전자 중 사망자는 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안전운전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청소년 운전자 사망은 많은 주정부들이 동승자의 수를 제한하는 등 운전 규정을 강화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었습니다. 16세 운전자의 경우 2000년 435명이 사망했으나 2010년에는 157명으로 64%가 줄었고 17세는 564명에서 253명으로 55%가 줄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류 전파를 위한 찾아가는 한식 세미나가 UCLA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빔밥에 대한 조리법을 알려주고 직접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학생들이 오손도손 모여 비빔밥을 정성스레 준비합니다. 화려한 색깔과 구수한 내음, 4인종 학생들에게 비빔밥 요리 과정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섰습니다. Everyone loves food, so that's the best way to get in touch with another people is to try their food. It brings people together at the table. It's good. I love it. I mean, I've had Korean barbecue before, and that was delicious, so I knew this was going to be good too. LA 한국문화원이 적극적으로 한식 알리기에 나서기 위해 개최한 찾아가는 한식 세미나 현장입니다. 언뜻 요리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나물 등 조리법을 표준화해 빠른 시간 내에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음식은 또 하나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음식 한류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게 취지입니다. 요즘에 비빔밥이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주로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음식이 많이 있는데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비빔밥을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우아한 한복 차림의 배우 이영애가 모델로 등장한 비빔밥 홍보 광고처럼 대장금으로 인식된 한식의 세계화에 화려한 비빔밥과 한복 차림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잘 나타냅니다. 전통은 살리면서 현지 음식 문화를 염두해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전파하는 법. 연간 5조 달러가 넘는 세계 식품 시장을 공략해 한식을 세계화시키는 비결입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유로 의료 사고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료과실은 미국에서만 하루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65세의 루이스 씨. She did great. The doctor was very pleased with the new knee that she had. 그런데 수술 뒤 열흘 만에 갑자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We very quickly realized that my mom had suffered from a preventable medical error. 원인은 진통제. 가족은 수술 직전 진통제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측의 실수로 지나치게 많은 진통제가 투여돼 호흡이 멈춘 겁니다. So by the time that those drugs were given to my mom, and nobody was there, and there was no monitoring on my mom, and we weren't there, a catastrophe happens. 이런 의료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프레이 씨는 마취에서 깨어나 수술 부위에 손을 대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When I felt there was no wrapping on the left leg and I put my right arm down to my right knee and I thought somehow I must be confused. 의사가 착각해 다친 왼쪽 무릎 대신 오른쪽 무릎을 수술한 겁니다. 이 여성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양쪽 유방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유방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All the things that I had gone through my family, my child, that it was unnecessary, and I didn't know if I was supposed to be mad or happy or. 의료 과실로 생명을 잃는 환자는 미국에서만 하루 550명.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막으려면 환자 스스로 능동적이 돼야 합니다. Patient safety is really a team sport. It's doctors, nurses, but also family and patients need to be included in it as a team. The evidence is indisputable that if you engage patient and family, the outcomes are better. 또 다른 병원들을 찾아가 2차, 3차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밤 퀸즈 플러싱의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한국 여권과 소지품을 남겨두고 자취를 감춘 46세 이준훈 씨가 실종 5일 만에 플러싱 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치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단 살인사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타사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실족사나 자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한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가격표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명품 의류를 헐값에 구입하려던 2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인 29세 정모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799달러짜리 명품 겨울 코트와 297달러짜리 의류를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 나올 때는 한 벌의 옷만 들고 계산을 했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안 요원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4월에 실시되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교육위원 선거에 해링턴 파크 타운에서 한인 브렌다 조 씨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년 임기에 2명의 교육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조 후보는 현역 크리스티나 맹가노, 라우라 우드 현 위원과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해링턴 파크 한인 학부모회는 브렌다 조 후보가 한인 학부모 회원이라며 조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한인 학부모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다음 달 4일부터 제15회 재외동포 문학상 작품을 공모하며 국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는 제2회 재외동포 글짓기 작품을 공모합니다. 재외동포에게는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는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격심사, 예심, 본심을 거쳐 7월에 수상작을 발표하며 총 30명의 수상자와 2개의 한글 학교에 총 3,5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경제의 기적을 이뤘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민들은 빚에 쪼들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대기업들의 횡포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의 파산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부조리가 아직도 만연해 있으니 겉만 번지르 할 뿐 대한민국의 현실은 고통 속에 직면해 있고 미래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며 18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니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경제 민주화로 창조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경제 부흥, 노후를 불안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국민 행복, 문화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 문화적 화합을 이루겠다는 희망의 3대 키워드를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핵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고비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사는 세상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끼니를 때우려다 보니 곳간의 쌀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끼니를 해결하고도 곳간의 쌀이 넉넉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국가와 국민들의 현실은 온갖 잡병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강자들만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있는 자들의 배만 가득 채워지고 힘 있는 자들의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하나 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덕도 윤리도 모두 땅에 떨어져 규칙이 사라진 그야말로 법에 군림하는, 그래서 법은 이때 강자들에게는 법이 멀리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보호받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로,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다시금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700만 해외 동포들에게도 공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외 동포 정책에 있어서도 그동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고눈에서 벗어나 해외 동포들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해외 동포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간 그래왔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곧 한국의 무역 정책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해외 동포들은 새로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랄 것이 있다면 첫 번째, 한국의 기적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만들었다면 제2의 한국의 기적은 썩을 대로 썩은 사회의 고질병들을 척결하고 모두가 공평한 희망을 갖고
공평한 행복을 나누며 살게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차차 개어 맑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 끼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